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혀 살 의사가 없죠. 물어는 보죠. 근데 아주 진짜 숨 넘어가는 집 이런 거나 찾고 그런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떨어지던 전국의 아파트 값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2분기쯤 소폭 반등했다 연말부터 다시 꺾였습니다. 일단 올해도 당분간 거래량이 줄어들며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올해도 개발 이슈나 호재들로 인해서 반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은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 전세 시장은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매매 거래가 줄고 잇따른 빌라 전세 사기로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지만 전세 물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전세 대출에 DSR 규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월세 수요 역시 높아지면서 가격도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보증금 증액 요구에 현재 임차인들이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 수요들도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국내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매매 가격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부는 매매 가격 상승을 조금 견인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어렵더라도 하반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은 올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급매물을 노려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자신에게 맞는 정책대출도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매물이 늘고 있는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최근 건축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가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1년 새 6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736만 원으로 1년 사이 19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는 분양가가 6,436만 원이 올랐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517만 원이 오른 3,49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평형 분양가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원이 넘게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광주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각각 442만 원과 348만 원 올라 비교적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만 인천은 같은 기간 16만 원이 내렸고 울산도 23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고분양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 분양 기수는 지난 1월 이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전국 평균 16.3포인트 상승한 86.2로 전망됐습니다. 분양 전망 지수는 100이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양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온 기저효과에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분양 예정 물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집값은 하락세지만 신축 아파트는 기록적인 분양가가 속출하고 1분 있습니다. 봉에 신호 떴어요.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를 대부분 폐지한 게 영향이 컸는데 이 집값이 중산층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되면서 청약통장이 사실상 쓸모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청약 신청을 앞둔 서울 광진구의 한 신축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입지에 세대별 전용 승강기와 차고까지 있습니다. 초고급을 표방한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억 1,500만 원. 종전 최고가인 서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의 2배에 달합니다. 고급 주택 중에서도 상품성을 최대한 높이다 보니까 웬만한 그 재건축 아파트의 2배는 들었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지난해 말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연초보다 17.3% 급등했습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인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지만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1분 봉에 말 신호 그대로 떴어요. 고삐가 풀렸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서울의 강남 3구하고 용산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을 다 해제시켰단 말이죠. 연초보다 하반기 분양했던 물량들이 평당 몇천만 원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비싼 분양가에 미분양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분 분양한 봉에 신호 서울 떴어요. 동작구와 동대문구의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분양가가 11억 원에서 13억 원대까지 찍으면서 1차 미분양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공사가 끝난 후에도 분양에 실패한 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47% 늘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이자까지 올라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내 집 마련 필수품으로 불리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1분 봉에 신호 주변 떴어요.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미소물 남아있는 빵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조금 먹어도 우리나라 잘한 중산층이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지가 좋은 미분양 물량은 대출이 필요 없는 자산가들의 이른바 줍줍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말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줄면서 1년 전보다 77만 명 감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메입니다. 미소물 여러분 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미소물 빵했습니다. 정부가 가라앉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는 등 여러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 원도심에 들어선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분 봉에 신호 이미 공사를 마쳤지만 일부 세대는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남 지역에는 이런 주택이 1,300가구 넘게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여러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금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지원을 확대하는 110 대책입니다.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윳돈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더 사라는 건데 대출 규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조금 먹어도 잘한 거예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가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방면으로 좀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아닌 기존 주택도 사겠다는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출과 금리 등 비슷한 이유로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좀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계속되었으나 110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예상으로 인해 최근 들어 매수 문의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대책에도 가라앉은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예 양도세 취득세를 깎거나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더 파격적인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분양이 안 된 주택이 2,500호가 넘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한 해 평균 540호에서 갑자기 4배 넘게 뛴 건데요. 국토연구원이 제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미분양 주택 위험 발생 단계로 분류하고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한 신규 아파트. 2년 전 사용 승인이 났지만 입구 곳곳에는 최저 입주금이나 회사 보유금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아직도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혜택과 유리한 조건을 알리는 겁니다. 최근에 새로 지은 다른 아파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도내 8개 주요 아파트 단지 미소물 입주자 빵했습니다. 모집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분양이 안 된 주택은 2,500호. 최근 20년 동안 한 해 540호 정도가 생겼는데 갑자기 4배 넘게 뛴 겁니다. 특히 애월과 대정, 안덕 등 읍면 지역이 심각한 상황. 이주 열풍과 인구 증가에 투자자가 몰렸던 타운하우스 인기가 시들면서 미분양을 이끌고 있고 투기 수요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값에 다른 지역 투자자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제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주택 위험 발생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외지인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또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것이어서 이게 실질적인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는 뭐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그런 수요에 기반한 주택 공급이어서. 국토연구원은 고금리 정책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외지인 투자 수요를 목표로 한 전원주택의 경우 변동성이 크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를 대로 오른 분양가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도심지 신규 아파트 매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미분양 사태가 점차 해소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청약이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당첨이 되지 못한 이러한 수분양자들은 실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체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되어야 점점 더 이제 점차적으로 제주의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중부공원과 오등봉 등 민간 특례 사업에 의한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2,000세대가 공급되는 가운데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높은 금리에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서울의 아파트도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단지에서도 매매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도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9,510세대 대규모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작년 11월 매매 거래는 단 7건, 12월은 어제 신고 기준으로 5건에 그쳤습니다. 작년 2월만 해도 50여 건의 매매가 있었는데 10달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11월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1,836건, 12월 잠정치는 890건으로 최종 통계가 나와도 1,000건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도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집값이 작년 상반기에 좀 회복하면서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도 있었고 또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도 좀 누적돼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공급의 주요 축인 재건축, 재개발도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2,500여 세대 규모의 은평구 대조 1구역은 조합 측이 공사비를 지급 못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2,7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면서 분양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이제 급등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과 공사비 상승분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그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대비 60% 가까이 줄어든 12,000가구로 예상되는데 태형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로 주택 공급 부족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같은 조치가 없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거래는 현재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전남에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양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데 앞으로 10년 동안 광양에만 약 4만 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8천만 원 할인 분양으로 기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중도금 무이자 등 여러 혜택에도 저조한 분양률을 피하지 못한 광양시 아파트 시장. 마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놓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지 않자 시행사는 위약금을 돌려주며 분양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광양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600여 가구, 전남 전체 미분양 물량의 46%.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중국의 800만 인플루언서가 야생보호종을 잡아먹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今天我要带100斤的灰色的，真的好肥呀！鲨鱼说这个凉凉的山泉水，出锅了，再给它刷上一层这个辣椒油。 문제가 커지며 국제사회의 질타가 계속되자 결국 중국 당국은 여성에게 우리나라 돈 수천만 원대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물론 같이 먹은 마을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참고로 여성은 백상아리 맛이 부드럽고 쫀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800만 인플루언서가 야생보호종을 잡아먹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今天我要带100斤的灰色的，真的好肥呀！鲨鱼。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토픽이 가장 뜨겁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언론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요. 사실 일본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상황은 꽤나 심각할 정도로 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한 SNS에서는 한 중국인 여성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말한 일본 경찰들에게 소리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올린 이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한 음반 매장에서 진상을 부리던 여성 때문에 매장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해당 진상 여성은 경찰들에게 여권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으나 경찰들이 이 여성에게 한국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중국인임을 들통난 것에 분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상황에서 찍힌 영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성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도 중국어를 할 수 있지만 이 여성이 뭐라고 소리치는지는 알아듣기 힘드네요. 해당 매장은 어느 음반을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뿌리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저는 살면서 한국인들이 공짜를 엄청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공짜를 싫어하는 나라는 없어요. 공짜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좋아하죠. 한국인이 유독 공짜를 좋아한다는 말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말입니다. 특히 중국인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옵니다. 해당 영상은 무료로 국수를 뿌리는 한 중국의 마을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마치 전쟁통에 식량을 배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상은 어느 평화로운 중국의 한 마을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중국인은 중국인들이 한중일 국민들 중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글은 소개할 가치도 없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 달렸던 긴 답글은 꽤나 인상 깊었는데요. 아주 기억에 남은 글이라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중국인들의 터무니없는 정신승리에 뇌가 녹아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다. 우리가 바퀴벌레에 비유되면서 비하당하는 상황은 매우 합리적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무슨 공산당에 신고를 한다는 둥 헛소리하는 놈들이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나도 공산당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무섭지 않다. 하나만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 우리 중국인들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더럽고 예의 없는 국가인 게 맞다. 나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돈이 많아서 일본과 한국을 전부 자주 가본 사람이라면 안다. 한국이나 일본을 한두 번만 가봐서는 모른다. 어차피 한두 번 가봐야 중국인들 밀집 지역에만 있다가 오기 때문에 중국인들만 보고 오는 것이지.
그들에 대해서 잘 알려면 적어도 1년은 살아봐야만 한다. 그리고 거기서 1분 봉에 신호 살아보면 내가 떴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미친 생각들이었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하나 예시를 들어줄까? 가장 흔하디 흔한 것인데, 예를 들면 갑질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 중국인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간 어느 사람이 미소몰 빵했습니다. 백화점이라던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화내거나 소리지는 것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을 항상 상상해오고 나중에 나이가 든다면 꼭 백화점에서 나의 명예를 알리며 소리질러 볼 것이라는 꿈을 갖게 1분 된다. 봉에 신호 떴어요. 특히 내가 어떤 상사가 되어서 아랫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은 항상 여성들이 동경하는 미소몰 남성의 빵했습니다. 모습이다. 여성들은 항상 상사의 위치에 있는 남성을 좋아하고 그 남성이 자기의 일꾼들에게 화내거나 소리 지르는 모습은 항상 여자들이 최고로 뽑는 멋진 남성의 순간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항상 1분 당연하게 봉에 신호 생각해왔고 떴어요. 이런 것들이 멋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와보면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소몰 아랫 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선호되는 결혼 대상 1등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취급을 받는다. 믿지 못하겠다고? 당장 한국 드라마만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군가가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 항상 그 갑질하는 사람이 악역으로 나오지 않는가. 그들이 악역인 이유는 한국인들은 갑질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갑질이 절대로 멋있는 것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오히려 갑질하면 할수록 사회적 체면이 더욱 낮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1분 봉에 신호 떴어요. 다만 일본에서는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에게 절을 한다거나 고개를 90도 각도로 숙이면서 사죄하는 일은 흔하다. 한국도 일꾼이 잘못한다면 윗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문화는 있다. 다만 한국인들은 자기의 위치가 높다고 해서 잘못 일꾼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문화는 없다. 그들 대부분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윗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서도 한 번 생긴 적이 있다. 중국 회사와 일하는 한국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중국 회사와 협업하는 한국 회사들 말이다. 이 한국 회사들은 중국에 들어오게 될 때 미소몰 빵했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중국 회사들과 협업을 꼭 해야만 하는데 국적이 한국인 한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1분 발을 봉에 신호 제대로 펼 수가 1분 없기 봉에 때문에 신호 떴어요. 자연스럽게 중국 회사가 갑이 된다. 그때 중국 1분 봉에 회사는 신호 한국 떴어요. 회사에게 제대로 대접받기를 바라는데 항상 영어를 1분 봉에 쓰는 신호 한국 떴어요. 회사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못하고 뭔가 자기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들 때문에 많은 화를 낸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한국 회사들만 수백 개가 된다고 한다. 이 갑질하는 문화는 정말 없어져야만 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을 봤을 때 이러한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중국의 경우는 갑질을 보고 멋지다고 부추기는 것이고 한국은 갑질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1분 봉에 신호 매장하려고 한다는 떴어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 오래 살면 또 충격받을 만한 상식이 1분 있다. 봉에 신호 바로 떴어요. 남을 때리는 문화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1분 아직도 봉에 신호 중국이랑 꽤나 떴어요. 비슷한데 일본의 예능이나 방송을 보면 1분 봉에 그들은 신호 아직도 떴어요. 아랫사람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때리는 문화가 남아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소몰 나보다 빵했습니다. 아랫사람이라면 가끔은 머리를 약하게 때린다거나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 누구를 때리면 돈 걱정부터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남의 몸을 때리지 말아야 하는 한국의 상식은 사실상 당연한 것이다. 다만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아무리 미디어에서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 어쩌면 중국은 고집불통들이 가장 많은 나라일지도 모른다. 눈과 귀를 닫고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고 남의 1분 생각은 봉에 우리보다 신호 열등한 떴어요. 것이라는 것을 미소몰 배워왔기 빵했습니다.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가정교육은 오래전에는 꽤나 좋은 미소몰 방식의 빵했습니다. 교육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소몰 뒤처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우 좋지 못한 미소몰 방식의 빵했습니다. 교육이다. 중국은 정말 고쳐져야 한다. 이러다가 아주 작은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게 역전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들 둘을 합한 것보다 대국이다. 어쩌면 이미 역전당했을지도 모른다.
정말 일본봉에 신호 안타깝기만 한 떴어요. 사실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한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공산당에 신고했다. 이러한 글은 바로 신고를 당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놈의 프로필을 들어가 보니 이름과 신상 정보가 다 써져 있더군. 아마 이 글은 공산당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다. 거짓으로 점철된 글이기 때문이다. 갑질하는 것을 멋지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국 여성들. 아랫사람들에게 화내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말. 그 어느 것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글의 의도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마치 자기는 선진국에서 오래 살았던 선진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선택한 단어들과 논리들을 보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저 중국을 욕하고만 싶어하는 놈 일본봉에 신호 같은데 떴어요. 정말 안타깝군.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한다. 신고를 해도 박멸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풀어놓은 알바들 같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살면서 저런 생각을 가진 중국인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인터넷에서만 이렇게 많다는 것인가?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푼 알바라고 보면 모두 설명된다. 멍청한 놈들.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과연 한국과 일본에서 푼 알바가 맞을까요? 사실 중국에서도 깨어있는 중국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깨어있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큰 도시에 숨어있고 그들은 대부분 다른 국가로 도망가는 것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 친구도 현재는 유럽으로 도피한 상태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글을 썼다가 위험에 처해진 제 중국인 친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아이러브유의 일본 조금 반응들이 먹어도 잘한 트위터와 거예요? SNS들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끊임없이 회자되는 장면이 바로 태호가 유리에게 갑작스럽게 미소물 마음을 빵했습니다. 전하는 이 장면인데요. 스트레이트로 고백을 하는 장면의 일본 여심을 확 잡아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현재 아이러브유는 관련된 상품들이 매진돼서 배우 최종엽님 포토북은 중세를 찍고 굿즈들은 계속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아이러브유의 명장면들을 본 일본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일반적인 일본 드라마와는 다른 빠른 전개에 몰입이 엄청 됩니다. 종엽 씨가 일본어를 할 때 항상 마음속이 두근댑니다. 언제나 다음의 전개가 기다려지는 드라마예요. 엄마와 꼭 함께 챙겨보는 드라마인데 오랜만에 일본 드라마에 빠지게 되었네요. 좋아요. 카레도 볶음밥도 종엽 씨도 좋아요. 일본봉에 신호 주제가와 떴어요.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매치가 되고 있어서 몰입되고 높고 순수한 러브 스토리의 두근거림에 멈추지 않습니다. 화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언제나 볼 때는 한국 요리를 먹으면서 같이 보게 되네요. 두 사람 모두 연기가 능숙해서 정말 보는 맛이 나는 드라마예요. 정말 한국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서 최고야. 너무나 소중해서 이미 마지막 화를 벌써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설정부터 너무 재미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해서 엄청난 사치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두근두근거려서 도중에 TV를 꺼버렸습니다. 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너무나 좋았어요. 정말 최고로 조금 좋아서 먹어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가 벌써 아쉽다는 일본 반응들도 여러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본방송 때 태호의 마음속의 소리가 일본어 자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도 일본봉에 여주인공인 신호 유리와 떴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봐 더 몰입도가 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이러브유의 일본 반응들은 10화 마지막 최종화까지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올라가므로 구독 눌러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곳은 5호선 미사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하남시 미사역의 어느 주상복합입니다. 치과, 1분 봉에 신호 안과, 떴어요. 정형외과 등등 메디컬 센터로서 위풍당당한 미수물 모습입니다. 빵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초역세권에 유동인구도 많아서 배부 수요도 좋은 입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과는 다르게 조금 내부는 먹어도 잘한 공실이 거예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몇몇 부동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건물의 모든 상가가 공실인 수준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상가 매물 개수는 무려 200건이 넘습니다. 이곳 주상복합 한 곳에서만 공실이 200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단지 내 상가의 월세 시세는 1분 봉에 다양합니다. 신호 떴어요. 가장 저렴한 월세는 지하 1층 북향 상가가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지하 1층에서 1층 상가로 올라가면 보증금 2천에 월세 150도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앞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 보증금 3천에 월세 150까지도 올라가는 시세입니다. 보행자 도로에 1분 봉에 접한 신호 인구 떴어요. 이동이 많은 입지는 5천에 350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이런 매물은 쌓여 있고 공실이 나갈 미수물 기미는 빵했습니다. 보이지 1분 않고 봉에 있습니다. 신호 떴어요. 미사역 인근 주변까지 시야를 넓혀보면 상가 공실 매물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주상복합은 힐스테이트 미사역 주상복합입니다. 힐스테이트 미사 역시 5호선 미사역 초역세권 11블럭과 12블럭을 합치면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또한 전체 2,000여 세대 중 800세대가 전용 84 타입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3, 4인 가족이 많이 살고 따라서 유동인구도 많고 소비자의 구매력도 나쁘지 않은 상권입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이곳 주상복합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상가 공실이